수입 심리와 소비 심리가 이렇게 딱 분리돼서 남자든 여자든 수입과 소비에 관련되는 심리가 상호작용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았어요. 그럼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될 때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항상 알아야 되는 게 수입과 우리가 소비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입과 소비가 이퀄 관계면은 뭐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욜로족처럼 오늘 벌고 오늘 쓰면 돼요. 내일 수입 없으면 여기가 없으면 소비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소비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첫 번째, 밥 먹어야 돼요. 수입 없으면 굶어. 이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수입이 없다고 굶으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돈도 다 주는 거예요. 먹고 살으라고. 그러면 그거 받아서 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옷이 없어. 한겨울인데 뻘거벗고 다녀야 돼 이제. 옷이 없어요. 그거 없으면 수입이 없으니까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옷 입으라고 또 뭔가 줘야 되고. 계속 뭔가를 자꾸 주죠. 왜? 이게 수입하고 소비에 관련되는 부분이 상호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내가 100만큼의 수입을 갖고 그 다음에 100만큼을 소비를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100만큼의 소비를 하던 게 있어요. 수입이라는 건 뭐냐면 가치 추구이기 때문에 이 가치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수입이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줄어든다. 예를 들어서 50으로 줄어들었어. 50으로. 그러면은 소비도 마찬가지로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줄어들면 소비는 그대로 100을 유지합니다. 소비는. 한번 그 단계를 올라가게 되면은 이상하게 떨어지질 않아요. 왜? 소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남자에게는 무슨 역할을 하려 했습니까? 남자에게는 자기 만족의 역할이거든요. 자기 만족. 그래서 자기 만족에 심리가 고장나서 자기 만족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수입이 떨어지더라도 이거 안 줄입니다. 그래서 대출 내고 뭐 내고 그러다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급계하는 뭐까지 합니까? 이제 사기도 쳐야 되고. 원래는 안 그러던 사람이에요. 왜 안 그러면 돈이 안 생기거든요. 이거를 못 하거든요.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자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자는 소비가 왜 한다 그랬어요? 또 마찬가지죠. 자기 상처를 덮는 데 필요해요. 상처를 이렇게 포장하는데 이 소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줄일 수가 없어요. 이 소비를 줄일 수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 수입은 줄어들어도 소비는 옛날 그대로 유지를 해요. 자, 그런데 수입이 줄어들기만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 200으로 갔어. 그러면 이상하게 여기에 걸맞게 소비는 150, 200으로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200에 있던 사람이 다시 50으로 떨어졌어. 그러면은 200에 있던 사람이 100으로 떨어지냐? 아니에요. 여기가 그대로 요걸 따라 200으로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는 한번 그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면 줄어들지가 않아요. 왜? 그건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수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장 환경이라든가 상대에 의해서 누군가가 날 줘야 되거든요. 근데 쓰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는 줄어들지 않는 대신에 들어오는 거는 상대에 의해서 작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예측 못해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수입에 관련되는 거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에 관련되는 부분은 늘고 늘어나는 거는 가능한데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자로 살다가 이때 열심히 소비를 했어. 부자로 살면서 1억을 가지고서, 물론 1억은 요즘 부자 아닙니다. 예를 들면 1억 가지고 1억 원어치 매월 1억씩 벌고 매월 1억씩 지출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망했어. 빵원 됐어. 빵원 된 사람이 소비에 관련되는 심리는 1억이에요. 이 사람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견뎌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자꾸 타인에게서 갈취를 하려고 드는 거예요.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자칫 잘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냐고 해요. 감당 못 하거든요. 이때 만들어지는 게 이거를 다시 0으로 되돌리려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은 판을 갈아엎어야 돼요. 여자라면 자기 판을 한번 갈아엎어야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 자기를 한 번은 갈아엎어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로 한 번은 들어가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여기서 작용하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들을 어떻게 가느냐? 소비를 줄이지 못하게 되니까 여기에 맞도록 요 지출을 늘립니다. 뭘로? 편법으로. 편법 아시죠? 남의 거를 홀려가지고 따다닥 해서 가져온다든가 은행 가서 가져온다든가 뭘 한다든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여기를 늘립니다. 뭐에 맞게끔? 이 내 소비 패턴에 맞게끔 이렇게 늘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수입과 지출에 관련되는 수입과 소비에 관련되는 부분이 역학관계가 비례하게 반비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가냐면 여기는 수입은 별개로 소비도 별개로 갑니다. 수입은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어떤 형태로 발전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타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움직여요. 타인과 연결. 줄어들었다? 많게 가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노력하고 가는 게 바로 요 수입에 관련된 요거는 추구를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소비는 뭡니까? 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만족감,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소비는 줄어들질 않습니다. 한번 늘어나면 늘어난 채 가요. 근데 늘어난 거를 줄이려는 방법은 나의 삶을 한 번은 뒤집어 엎어야 돼.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추구하면서 살았던 내용들, 내가 가지고 있던 의미들, 모든 것들을 싹 한 번 다 갈아엎질 않는 이상은 이거 안 줄어듭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소비에 관련되는 거, 수입에 대비해서 소비를 늘려가는 거 뭐라 안 해요. 그러나 이 소비에 관련되는 게 나에게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욜로족이라든가 진짜 말 그대로 은퇴해서 재밌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 저 뭐라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100원 벌었어. 그래서 신나게 100원 썼어. 이게 오늘 100원 들어오니까 내일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물론 200원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200원 쓰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문제야. 이게 늘어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여기에 만약에 50원이 줄어들었어. 50원으로. 그러면 이거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50원의 가치는 누구한테서 가져와야 돼요? 누가 줄까요? 타인이 주나요? 그러면 편법으로 동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편법 나쁜 거라 해서 안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뭘 필요로 합니까? 도움을 요청을 해요. 도움. 그래서 열심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지원을 해줍니다. 요즘 이게 대세예요, 지금요. 가만히 있어도 지원해 준다니까? 가만히 있어도 빚 없애주고요. 신나게 쓰면 돼요.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 소비적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악순환이 그 사람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줬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50원을 뭔가를 내가 지원을 해줬어. 그래서 이제 100원을 맞춰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50원에만 있습니까? 빵원 되면 이제 어떻게 할래? 빵원 되면. 마이너스 100원 되면 어떻게 할래? 이거 누가 지원해 줄 거예요? 이거 안 주면요. 이 사람 욕먹어요. 왜? 우리는 대부분 처음에는 호의로 생각을 합니다. 고마워요. 내가 정말 10원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10원을 주면 그 사람한테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 늘 10원이 모자라서 늘 그 사람한테 받아요. 근데 때가 됐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때부터는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서 내놓으라 그래요. 안 내놓으면 대모하고 난리 나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권리인 줄 알아요. 처음에는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지만 요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기 권리로 생각을 합니다. 더 큰 걸 내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도움이라는 거는 쉽게 움직여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뭘 필요로 할까요? 일로 올라갈 수 있는 자생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자꾸 도움을 원해요.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생력을 가질 생각이 아예 없어요. 즉 이게 악순환으로 들어가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입과 소비에 관련된 걸 논할 때 수입과 소비는 별개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소비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지, 그러면 수입 대비 나중에 계산을 해봤을 때 수입이 100이다. 그럼 1만큼 소모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왜? 나중을 대비할 수 있거든요. 나중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뭐랍니까? 저축을 하는 거고 투자를 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안전하게 되어야만 내가 소비를 안전하게 늘려가는 거는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줄이는 거는 내 인생 전체를 바꿔야 돼요. 사람이고 뭐고 다 바꿔야 돼요. 그만큼 내 인생이 전부가 걸린 문제예요. 소비 문제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